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래가 금융공사에 들어와서 겪었던 일들과 여전히 그녀가 풀어야 할 문제들, 넘어야 할 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드라마가 절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미래가 지내는 금융공사 안에서의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8화 마지막에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1화부터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짚어 본 뒤 미래의 시점으로 9화 예고편을 다시 한번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는 공사에 들어와서 직장 내 부당함을 보았습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자신의 선임이었던 김수연의 상황이었죠. 김수연은 확실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떨어진 쓰레기마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주워 다녔죠. 그래서 김수연의 주머니에는 항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밝고 생기가 넘치며 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김수연 선임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했던 상사의 부당함에 대항했고, 그 이후로 그녀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쓰레기통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밥을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미래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김수연은 결국 불의한 상사를 고발했습니다. 미래는 늘 떨어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수연의 작은 주머니가 떠오르면서 수연이 말했던 그 모든 부당함이 사실임을 증언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연과 함께 불의와 싸우기를 택하였는데, 정작 김수연은 고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퇴사를 해버렸고, 미래는 김수연이 빠진 그 자리, 쓰레기통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름 공사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미래는 한순간에 역적이 되어 김수연이 당했던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죠.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마치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미래는 그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걸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괜히 쓸데없는 정의감 내세우지 말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힘 있는 자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적당히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바로 이곳에서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아빠를 똑 닮은 박수석을 만나 그간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텐데, 박수석은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더러운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를 미래는 역시 사내에 고발했지만 호수를 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수치스러워서 그 고발을 취하하며 투명 인간으로 살기를 자기 스스로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지와 역할을 바꿨을 때도 미래가 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하지 말라고 좀 하면 하지마. 미래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래는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내에 부당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했고, 부당함을 겪고 있는 선배의 편에서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미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목표와 꿈을 심어준 행동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김수연의 동생 김태희죠. 태희는 공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분된 사람이죠. 태희는 실력으로 뽑혔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력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아마도 태희는 누나 김수연의 상황을 다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 내에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사이좋은 남매는 함께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말라가던 누나는 어느 날부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게 되었죠. 태희는 자초지종을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간 들어왔던 공사 내의 부당함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자료들을 모아서 누나 김수연의 복수를 갚으려고 온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누나가 줄곧 이야기했던 후임 유미래가 과거 누나가 앉았다는 그 쓰레기통 옆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내 정보를 찾아보니 누나 김수연이 상사 고발 이후 퇴사했을 때 그 누나의 말에 대해서 유일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미래였음을, 그래서 지금은 누나 김수연을 대신해서 투명 인간으로 살고 있음을 태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말해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태희는 그간 누나에게 들었던 정보와 공사 내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론했던 것으로 보이죠. 물론 태희가 본 사람은 미래라기보다는 미지였겠지만요. 그렇게 정리를 마친 태희는 미래를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태희가 공사에 들어온 목적을 유일하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미래라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만약 미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바뀌지 않았겠지만 그녀가 겨우 한 걸음 내디뎠던 그 용기가 그녀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깨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그 산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공사 내에 미래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박수석입니다. 지금 한참 말이 많은 박수석에 대한 설정, 곧 미래와 미지의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죠. 아빠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와 닮은 박수석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왜 작가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지가 했던 정말 중요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1화에서 세진이 이력서를 받을 때 미지가 썼던 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글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력서에 몇 글자 없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써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이면에는 정말 따스하고 속 깊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정말 밝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웠던 과거가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이 박수석에게 적용을 해보면 보이는 건 너무 좋았던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진짜 최악의 인간 중에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박수석을 넘어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역시 너무 아픈 학창시절이 있다 보니 어떻게든 민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아프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 결과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속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늘 겉을 딱딱하게 무장했던 것이죠. 누구도 쉽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말이죠. 하지만 지금 미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짜 마음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수석은 어쩌면 그런 존재로서의 빌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미래가 금융공사에서 넘어야 할 산 두 가지,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고 박수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음 상황을 좀 예측해 보겠는데요. 먼저 모든 상황이 미래의 입장이라는 가정하에 8화의 마지막 전산실 지문 키 상황은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에 있는 사람은 미래니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보면요, 미지가 태희에게 작별을 고하고 태희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미지를 밤에 찾아갔잖아요. 모든 상황을 들은 미지는 급히 미래에게 연락했고 미래 역시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미지를 만난 것으로 보이죠. 미래가 왜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세진이 두솔리를 떠난다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미래가 두솔리에 남으려고 했던 거의 유일한 이유가 세진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빨리 서울로 올라오고 싶었겠죠. 두 번째는 김수연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유미래가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이 금융공사는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미래 선임이 이번엔 진짜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을 미래가 들으면서 급히 미지와 체인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신사옥건에 대해서 미래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지의 인수인계 수첩들을 되뇌이면서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며 행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가 올라왔으니 지문 인식을 통해 전산실을 열었을 것이고 그렇게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태희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 비리를 터뜨리게 되죠. 팀장이 미래를 막 의심했던 이유는 일단 이 신사옥건을 원래 미래가 맡았었기 때문이고요. 아니, 미지가 맡았죠. 두 번째는 과거 내부 고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래였기 때문에 분명히 정보가 있고
고발 경험이 있는 미래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보시면 미래와 미지가 만났을 때 미지는 고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장면은 박수석의 내부 고발건은 결국 미래가 시작했으니 이 부분만큼은 미래가 끝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미래는 미지에게 공사 내의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결국 체인지하고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휴대폰도 다시 바뀌니까 세진과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서울에 미래가 왔고 미지는 이제 두솔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김로사 할머니를 찾아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미지는 김로사 할머니에게 후견인을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도 원래는 호수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악당 이충구 때문에 지금 뭐 좀 상황이 많이 꼬였잖아요. 그래서 미지는 김로사 할머니의 후견인 관련해서 도움을 줘야 하니까 바로 내려갈 수는 없어서 호수를 찾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색한 호수와의 동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가 태희를 만나게 될 것이고 태희를 통해서 미래가 수연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연의 그 문 앞에서 미래는 과거 그때는 자기도 너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선배가 퇴사한 이후에도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성장한 미래를 통해 김수연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미래는 금융공사에서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 아무것도 하지마 이 내면의 소리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 박수석의 산을 어떻게 넘게 될지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본다면 또 그만의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시선에서 본 금융공사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